다음 거 필수 10번 거리의 합의 최소값은 반감한 거야, 그지? 거리의 합이 아니고 거리의 제곱의 합이에요. 자, 생각해봐. 내가 거리를 직접 구하면 거리는 결국 루트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지? 아까. 그리고 그냥 거리를 더하라 그러면 루트와 루트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해한 건데, 만약에 거리의 제곱이라 그러면 첫 번째 거리를 제곱하고 두 번째 거리를 제곱하면 루트가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남아있는 뭔가 뭐의 제곱 이런 제곱들만 남아있겠지. 그냥 2차식으로 풀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거기 있는 작은 1번을 보세요. 자, A좌표 B좌표 나와있고 A는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뭐 7,6, 그리고 P의 좌표는 X축 2라 그랬으니까 대충 그냥 A, 하고 Y 값을 0이라고 쓸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이제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배운 대로 써보면 PA는 얘랑 거리를 구한다. 그래서 A 값, 그 X 값끼리 빼고 제곱하고 Y 값끼리 빼고 제곱한다. 하고 원래 루트가 있는데 제곱하니까 그 루트를 지우면 되는 거잖아. 맞지? 마찬가지 PB도 X 값끼리 빼서 제곱하고 Y 값끼리 빼서 제곱한다. 루트 쓸 건데 제곱하니까 루트가 떨어져 나간다. 그럼 남아있는 건 결국에 뭐만 남아있냐면 여기 있는 이 알맹이들 4개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전개했다고 치면은 결국에 A제곱이 2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A랑 14A랑 뺄 거니까 12A, 상수항 쭉 보시면 1 더하기 9 49 더하기 36 쓸 수 있지. 얼마 이게 85냐? 95냐? 이렇게 되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는 이 녀석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제 얘를 내가 2차 함수로 읽으면 되는 거잖아. 이 2차 함수의 입장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얘기는 결국 여기 찾으라는 얘기고, 얘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대칭축이 3이라서 그냥 3을 집어넣으면 되지. 맞죠? 이거를 중3 레벨로 이렇게 묶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묶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칭축을 찾아가지고 그 애를 집어넣으면 제일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짚어주지 않으면 애들 헷갈려 하더라고. 얘는 왜 식으로 풀고 아까 걔는 왜 그림으로 푸나요? 아까는 식으로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루트랑 루트는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제곱하면은 루트가 나가면서 처리가 되니까 식으로 푸는 거고. 알겠지? 자, 뒤에 오시면 필수 11번 거기 위에다가 적으세요. 필수 11번 위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4글자만 적을 거야. 중선 정리라고 적어. 왜? 아니 준성이 내년에 기대할게. 고1 때 좀 재미없다. 고2 때 재밌게 해줘. 자, 봐봐. 지금 보면은 일단 이 중선 정리는 말 그대로 정리잖아.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정리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네. 그리요. 이거예요. 혹시 요거랑 비슷한 영단어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버릇. 이거 뭔지 알아? 이론. 그치? 그러니까 원래 요거랑 비슷한 뜻인데 그냥 수학적으로 성립하는 이론을 그냥 이렇게 쓰나봐 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옛날에 수학자들이 증명해 놓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냥 자유롭게 인정하고 쓰면 된다가 정리란 뜻이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게 엄청 많잖아. 맞지? 그럼 중선 정리도 지금 뭐냐면 봐요. 삼각형이 있어. 용어 명칭을 잘 알아야 돼. 알파벳 ABC를 찍어놓고 어떤 점 아무거나 잡아. 걔 입장에서 걔가 바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하잖아. 그 바라보는 대변의 가운데를 잡은 건 우리가 중점이라고 하잖아. 그 대변의 중점과 연결한 이 선의 이름이 중선 아니야? 네. 맞아 이거? 네. 그러니까 중선 정리니까 당연히 이 선하고 관련이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러면 일단 요 안에서 보통 이제 이 중점, 가운데라는 뜻으로 보통 M이라고 많이 써. 미들 포인트라고. 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성질이 중점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됐어요? 그럼 요런 그림의 이미지가 있을 때 성립하는 공식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걔 일단 결론부터 써주면 증명할 건데, 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이미지로 뭐냐면 이 중선이 그어져 있는 꼭지점이 지나가는 나머지 두 변을 얘기하는 거잖아.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제곱하고 더한 합은 뭐랑 같냐면 A부터 M까지의 거리를 제곱한 거, 즉 중선의 거리를 제곱한 거 더하기 밑변에 반토막 나 있는 걸 제곱한 거, BM의 길이를 제곱한 거를 더한 것을 2배 한 거랑 같다가 이 결론이야. 알아들었어?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근데 유도를 할 줄 안 상태로 외워야 돼. 이거 나중에 원방 가면 킬러 문제 되게 많이 나와. 그리고 예전에는 내 때는 이게 교과서에 대놓고 그냥 챕터에 있었는데 지금은 너네 어디 있냐면 그 넘기다 보면 막 창의 활동 가면 있어.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써있다고. 그러니까 정작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는데 시험에 나와. 교과서에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이 그림을 어떻게 써먹는지부터 합시다. 자, 만약에 삼각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변의 길이가 8이래. 됐지? 여기 변의 길이가 7이래. 근데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됐지? 근데 가운데를 잡아서 중선을 땅 하고 그렸더니 만약에 중선의 길이가 뭐 예를 들어 3이었대.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 뭐 어떻게든. 만약에 이런 이미지였으면 얘를 구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내가 모르니까 x라고 잡으면 결국에 중선이 그어져 있는 꼭지점이 지나가는 나머지 두 변을 이렇게 제곱하고 더한 합이 2배로 펼쳐놓고서 중선의 길이를 제곱한 거 더하기 여기 반토막의 길이가 4니까 그 4를 제곱한 거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이거 숫자가 너무 작은데 이러면? 이거는 삼각형이 아니다. 왜 아니게? 원에 그렸을 때 그 뭐냐 우리가 이겨서 두 변이 합이 7이 7 더하기 그러니까 내가 숫자를 막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봐봐. 이거 풀면 여기 우변이 얼마예요? 50 그럼 x가 얼마예요? 이제 그럼 여기 1이죠. 이거 두 개 더한 게 8이랑 같으면 그림 안 그려지죠. 네. 그래서 그래. 근데 만약에 내가 뭐 눈치껏 여기 이렇게 5라고 바꿨다 쳐. 미안해. 막 만들어. 뭐 이렇게 있으면 그거 계산하면 x가 나올 수 있잖아. 뭐 그런 뜻이지 않겠냐 이런 뜻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건데 잘 봐. 이 중선 정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증명하는 방식은 님들 어제 어느 학교 뭐 중대부고 뭐 풍문고 뭐 어느 학교를 가면 100% 수행 평가에 나오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에 13번 같은 거 이게 박스 뚫어놓고 증명하는 과정 채워 넣으시오 하고 나온다고. 뭐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합시다. 첫 번째는 삼각형을 대충 그려놔. 그리고 좌표를 내 멋대로 찍어. 이렇게. 그리고 이 삼각형을 아이패드 없는 사람, 태블릿 없는 사람 다 있지? 저 없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런. 요거를 이렇게 복사했다고 쳐. 이렇게 복사했다고 치고 걔를 여기 와갖고 풀든 복사해서 여기 와갖고 풀든 그림 바뀌진 않지. 그러니까 x, y축이 있는데 x, y축에 이 삼각형이 이렇게 와서 딱 안착했다고 생각할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안착할 거냐면 기왕 여기 가운데를 찍잖아 우리가. 이 가운데가 원점을 한번 찍었다고 생각을 해봐. 됐어? 그래서 만약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칠 수 있는 거잖아. 여기에 B가 Y있고 여기 A Y있고 여기 C가 Y있다고. 맞지? 어차피 갔다가 이렇게 이동시켜서 온 건데 그림이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좌표를 써보면 무조건 얘랑 길이 같을 거라서 내가 요 좌표를 A, B라고 모르니까 두 개를 모르니까 썼다 치면은 얘는 이제 X축 위에 있는 건데 심지어 길이가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이 길이 때문에 여기를 C, 제로라고 잡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C, 제로가 되는 거 맞지? 그치? 여기 원점인 거고. 그럼 그 상태로 여기에 들어있는 이 네 선분을 죄다 식으로 써볼 거야. 됐어요? 자, AB의 길이를 구하고 그걸 제곱한다. 간다. 얘부터 얘까지 거리야. 구하고 제곱할 거니까 루트 안 쓰면 돼. X값끼리 빼서 제곱해. A 더하기 C의 제곱. Y값끼리 빼서 제곱해. 맞지?
마찬가지 AC의 제곱 그러면 X값끼리 빼서 제곱이니까 A 빼기 C의 제곱이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M인 거니까 이거 원점이잖아. 그럼 얘부터 원점까지 거리니까 이거는 X값끼리 빼서 제곱하면 그냥 이거지. 0 빼는 거니까 Y값끼리 빼서 제곱하는 거고. 마지막 요 길이를 구하든 요 길이를 구하든 상관이 없어. 어차피 같은 거니까. 얘는 그리고 그냥 길이가 C일 거 아니야. 그래서 BM의 길이는 제곱하면 그냥 C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재료를 다 구해놓고 투입했어.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봐. 얘랑 얘랑 더하면 A제곱이 2개 있는 거고 B제곱도 2개 있는 거고 C제곱도 2개 있는 건데 맞아요? 이 AC가 지워질 거니까 이거밖에 안 남잖아. 그게 얘랑 얘랑 더하고 두 병거랑 같잖아. 알아들었어? 이해됐어요? 수학은 항상 이해됐어? 네. 그럼 외워. 이런 식이야. 이해가 됐는데 안 외우면 매번 증명하고 풀겠다는 거랑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자기만의 용어대로 외우든 뭐 그림으로 외우든 해서 어떻게든 외워야 돼요. 반드시. 알겠죠? 오늘 한 것 중에 좀 어려운 거 2개가 연속으로 나왔는데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필수 유형 11번 증명하시오를 제가 풀어드린 거니까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집 가서 좌표를 잘 눈치껏 잡으시면 되는데 사실 자 봐봐. 선생님 만약에 저는 여기가 원점이 아니고 여기가 원점이 되게 할래요 라고 해도 식만 달라질 뿐 더한 합이 같다는 사실은 똑같겠지. 그러니까 내 말은 원점을 어디로 잡는지는 상관이 없어. 근데 다만 여기로 잡았을 때가 그나마 좀 0도 많고 문자가 적으니까 유리하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뒤에 와보실게요. 21번. 21쪽. 자, 거기 문제 읽어보세요. 두 점이 있고 문제가 PA랑 PB랑 같대요. 맞죠? 그런데 그러한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A좌표 뭐라고 써있고 B좌표 뭐라고 써있고 문제가 물어본 거 A랑 P까지의 거리 A랑 P랑 B까지의 거리 그 두 개가 똑같도록 하는 점 P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지금 거의 3번 연속 3번 4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그림이라고 했어? A점이 있고 B점이 있을 때 당초에 P가 어디 있어야 거리가 똑같다고? 중점에서 중점을 지나가면서 스스로 요거랑 수직으로 지나가는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혹시 이거를 중학교 용어로 뭐라 부르는지 기억나? 중선 중선은 이거고 수직 2등분선이라 그래. 정확하게는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 봐봐, 근데 AB가 있었어. 근데 이 흰색의 역할이 뭐야? 첫 번째, 흰색은 초록색한테 수직이다. 두 번째, 흰색은 초록색을 반띵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뭔가 기억해서 풀 거면 요거는 그러한 P의 위치는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까지를 기억하면 뭐 다 외우는 거지. 다 기억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좀 유도하는 게 먼저인 거고. 알겠어요? 됐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요거랑 수직인 직선을 구하는 거를 아직 평면접해서 공부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는 짓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P의 좌표를 몰라서 여기를 한번 A, B라고 할 거야. 됐지? 그런 상태로 이렇게 식을 써볼 거예요. AP의 길이와 BP의 길이를. 됐나? 계산이 좀 길다잉? 자, 여기는 2, -3 여기는 -2, 플러스 5 그러면 AP의 길이는 루트 붙이고 X값끼리 빼서 제곱할 거니까 A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 B 더하기 3의 제곱 맞지? 그 다음 PB는 루트에 A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B에서 5 빼갖고 제곱 맞아요?
그러면 얘랑 같다고 쓰면 이제 길이가 똑같게 유지가 되시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루트 안쪽에 알맹이가 똑같으면 되니까 요만큼 전개 때린 거랑 요거 전개 때린 거랑 같다고 쓸 거야. 암산해보자. a제곱 b제곱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 개수는 4a b 개수는 6b 맞지? 상수항 4 더하기 9니까 13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0b 맞아? 그 다음에 상수항 25 더하기 4니까 플러스 29 맞죠? 그럼 어쨌거나 얘랑 같은 상태만 유지가 되면 되니까 다 넘겨서 동류랑 지워버리자고.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좌변들을 우변으로 이항시켰다고 봐. 그러면 a제곱 b제곱은 삭제가 되시고 4a가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8a가 되고 6b가 넘어와가지고 빼기 16b가 되고 맞지? 그런 다음에 13이 넘어와서 16이 되면서 이게 끝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A하고 B의 관계식이 등장한 거잖아 이렇게. 근데 하다 보니까 개수랑 상수항이 다 8의 배수여가지고 나누기 8을 해보니까 A 빼기 2B 더하기 2가 0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지. 그리고서 이제 막히는 거야. 이게 뭐 어쩌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아닌가? 자, 맞는데요. 봐요. 무슨 좌표야 이게? 얘가 x값이고 얘가 y값이지. 이 마지막 한 스텝이 되게 중요해. 이거를 만족하는 a, b라는 점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게 맞냐면 x-2y 플러스 2는 0이라는 1차 함수. 거기 위에 있는 점 a, b였다라고 읽어야 정확한 거지. 여기 위에 있는 점 a, b니까 대입했더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잖아.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답 아닌가요? 맞는데 마지막에 번역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사실상 요 점에 대해서 길이가 똑같도록 하는 그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는 게 이 평면좌표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대로면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 주황색 직선의 정체가 지금 이 식이었다 이런 뜻이야. 보라색 직선 요게 요거였다. 그래서 A, B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무조건적으로 길이가 이렇게 똑같게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지. 알아들었어요? 요 마지막 말 이해돼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 예를 들어 순서를 y는 x제곱 위에 어떤 점 a, b야 라고 하면 이거를 집어넣어서 b는 a제곱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거꾸로 그냥 야 a제곱은 b야 라는 말을 봤을 때 a제곱 b니까 이거고 그거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거꾸로 가는 거 마찬가지. 여기 위에 a, b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지. 거꾸로 얘를 봤을 때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야 된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얘들아 이런 어떠한 문제마다 규칙을 줘. 이런 규칙을 만족하는 점 P에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하면은 항상 정답은 A, B가 아니고 X, Y로 써 있어야 돼. 왜냐면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X, Y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A, B를 썼으면 그걸 마지막에 꼭 X, Y로 되돌려 놔야지 편하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두 글자로 보통 자취라 그래요.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이라 그래. 수업 용어니까 이해해봐. 위인들의 발자취 이런 걸 들어봤어요? 누군가가 걸어간 발자취 이런 거 들어봤어요? 책 좀 읽어 안 들어봤으면. 그 발자취 앞서서 나간 어떤 것들의 그런 흔적을 얘기하는 거야. 자취는 흔적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런 점도 거리가 같고 이런 점도 거리가 같고 그런 점들이 한 150억 개 모여있다고 치면 점들이 철막에 찍혀있겠지. 그 점들의 흔적이 나타내는 방정식이라고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냥 얘들아 여기까지가 아까 제가 맨 처음 써드린 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 내분점 두 개 있었잖아.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한 파트의 세부적인 유형들을 다 정리한 게 이런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 내분점만 좀 조지면 끝나겠죠, 그죠?
자, 24페이지 와보시면은 내분점 공식이 써있는데 거의 1시간 전에 한 거니까 살짝 눈으로 복습하세요. 계속 이제 문제 풀 때 써먹을 거니까. 지금 이 책에는 몇 정도 나와요? 그 아마 교과 과정 외라고 써있을걸요? 참고하라고. 아니 문제 줘요. 아, 문제는 안 나오죠. 왜? 나 심심해. 자, x1, y1, x2, y2 라고 하는 선분 위에 어떤 점 좌표가 잡혀서 p가 들어왔는데 그 p 때문에 저 선분이 이렇게 AP 대 BP가 MN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를 이제 그 문제마다 표현들이 다를 건데 이 그림을 뜻하는 상황에 어떤 표현으로 나오는지 봐봐. 첫 번째,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이게 그냥 정말 교과서적으로 그냥 읽어주는 거지. 내분하는 점 P. 아우, 글씨가 안 써져. 맞지? 그러니까 이럴 거 아니야. 아, 공부를 해. 복잡한 공식을 외워. 오케이, 개념 끝났다. 하고 문제를 가. 문제가 친절하게 이런 그림을 주냐 보여 지금. 안 주잖아. 다 글자가 졸라 써있잖아. 그냥 결국에 해야 되는 스텝은 그 글자를 읽었을 때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푸는 거잖아. 그 글자를 읽을 때 그 글자가 뭐라고 써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써있을 수가 있다. 요거는 이런 뜻이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써있는 건데 선분 AP 대 선분 BP의 길이 B가 M 대 N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 네. 됐어? 근데 잠깐만. 만약에 이게 1번이 된다고 하면 그림은 100%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내분점이니까. 근데 만약에 2번의 관계식을 봤을 때 그림이 무조건 저렇게만 그려지는 건가? 다른 그림은 없어? 있어요. 만약에 봐봐, A가 있고 B가 있어. 응?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는 거야. 해보니까 요거가 M인데 요거가 N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비율식만 보고는 그림이 무조건 이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주는 선분 AB 위에 P라는 말이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안 되는 거고, AB가 있는데, A랑 B가 있는데 선분 여기 위에 어딘가에 P가 있는 거지. 그래서 걔가 M대는 되는 거지. 저러면 말은 저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알아들었어? 너네 그 영화 보는 거 좋아하냐? 네. 그 영화 보면 이스터 에그가 뭔 말인지 알아? 네. 그게 뭐야? 숨은 거. 그치? 그리고 뭔가 다 보고 나서 다시 한 2바퀴째 볼 때, 아, 감독이 그래서 저기서 놀고 했구나, 막. 그런 거 아니야? 여기서 갑자기 얘 표정이 왜 저런지 알겠다, 이제 막 이런 거. 네. 그치? 다 내려. 아니요. 내가 영화 감독은 아니지만 나는 항상 뒷단원의 내용이 뭔지 알잖아요. 뒷단이요? 단원 그 발음이 안 좋아서 미안해. 뒷단원. 뒤에 있는 단원 칠게야. 뒤에 있는 단원까지 다 배우고 나면 왜 이 새끼가 여기다가 파란색을 썼는지 알 거야. 네. 노란색밖에 안 써 있는 거는 혹시 알아? 아폴로니스원이라고 알아? 네? 아폴로인가? 아폴로. 이런 거 아폴로니우스. 알 것 같아요. 대충 뭐 그리스 사람이지 않을까? 그지?
아폴로니우스가 어떤 찾아낸 원이란 뜻인데, 자 미리 얘기해 줄게. 봐. 만약에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어. 이렇게. 근데 저 2번 표현처럼 야 AP 대 BP가 M 대 N이다 라고만 써있어. 선분이 아니고 좌표 평면 위에 다 돼. 그치? 자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됐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M 대 N 정도의 비율을 만족하는 게 이 선분 위에서는 한 여기쯤이었다고 쳐봐. M 대 N. 근데 그게 이 선분 말고 딴 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점들을 졸라 100개 찍을 수 있지 않겠어? 거의 한 이 정도 가면 여기쯤이면 이렇게 한 M대, 여기쯤 가면 이렇게 한 M대. 그런 거를 찍어보면은 원이 나온대. 직선. 원이 나온대. 직선이 아니야. 오. 이해돼요. 오 맞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증명 안 할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새끼들아 이거를 나중에 또 만날 일이 있는데 요거만 띡 하고 써 있는 거랑 여기까지 써 있는 걸 네가 구분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쵸? 저 언제 나와요? 3단원 원의 방정식 가면 나와. 1단원 평면 좌표, 2단원 직선의 방정식, 3단원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 유형 한 20개 있는 것 중에 한 17번째쯤에 있어. 저 원이 어? 저 원이 어쨌든 뭐. 이거를 만족하는 점 P는 이렇게 생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 P가 다 된다고. 여기에 P가 있어도 M 대 N이고 여기에 P가 있어도 M 대 N이고 여기에 P가 있어도 M 대 N이다 이런 뜻이야. 증명은 나중에. 됐어. 괜히 보여줬어. 자, 아무튼 이제 문제 하자. 잠깐만. 말이는 안 썼네. 자, 여기 점 P에 들어가는 좌표는 이렇게 쓰자. 첫 번째, 비율 두 개를 더하여 분모에 써주시고요. 맞죠? 크로스로 곱할 거니까 M과 B를 곱할 거고 N과 A를 곱할 거야. M과 B를 곱할 때에 X값을 쓸 거니까 여긴 MX2라고 쓰는 거지. 그리고 N과 A를 곱할 때 X값 쓸 거니까 NX1이라고 쓰는 거지. Y값 쓸 차례는 M과 B를 곱할 때 Y값 곱할 거니까 MY2라고 쓰는 거고 N하고 A를 곱할 때 Y값 곱할 거니까 NY1이라고 쓰는 것 뿐인 거야. 됐어요? 문제 보세요. 어디 오냐면 30페이지 필수 유형 17번. 자, A 좌표는 벌써부터 문자 파티야. A 빼기 2, 2B 플러스 1. B의 좌표는 2A, B 빼기 4. 자, 이렇게 생긴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배운 대로 씁시다. 2대 1로 내분한 좌표 쓸 거니까 먼저 분모에는 비율 두 개를 더한 게 분모 맞죠? 비율 두 개를 더한 게 분모 맞죠? 그리고 첫 번째 거 쓸 때는 X값만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Y좌표를 손으로 가려 이렇게. X값만 봐.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B랑 2를 곱하고 A랑 1을 곱하는 내항외항 이미지가 있다며. 그러니까 2랑 B랑 곱할 때 X값 곱할 거니까 여기가 4A인 거지. 그리고 1과 A를 곱할 때 X값 곱할 거니까 A 빼기 2인 거지. 그리고 그 결과를 마지막에 더해주는 거지. 됐어요? 이게 지금 요거랑 요거를 따로 구한다. 마지막에 더한다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Y값 쓸 때도 이제 Y값만 봐. Y값만 봐. 그러면 2랑 B랑 곱할 때 Y값이니까 2 곱하기 B 빼기 4. 1과 A 곱할 때 Y값이니까 2B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구했더니 좌표가 여기서는 3분의 5A-2 여기서는 3분의 4B 빼기 7 하고 써있는 거 맞지? 그렇게 구한 내 공식에 의한 좌표가 문제에서 준 거랑 똑같아야 답이 맞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준 좌표가 뭐라 했냐면 X는 1 나오고 Y는 3분의 5 나온대. 그러니까
얘가 1이다 라는 거랑 얘가 3분의 5라는 걸 쓰시면 A,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맞아요? 자, 정리하시고 얘들아 여기서 내가 내분점 공식 같은 거 쓸 때 여기 미지수가 막 많이 들어있어도 그냥 꾹 참고 쓰면 나오는 거잖아. 그럼 한 장 넘기면 그러니까 정리하고 풀 거야. 유형 18번을 보면은 거기에는 봐봐. 거기는 점의 좌표를 아는 대신에 비율이 미지수지. 그치? 얘랑 비교를 해보세요. 이 친구는 어때요? 이 친구는 좌표를 모르지만 비율을 알잖아. 근데 걔는 뭐야? 좌표는 알지만 비율을 모르는 거잖아. 근데 푸는 방식은 똑같은 거라고. 됐어? 맞지?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고 필수 18번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공식을 적용하는 거라서 약간 자기 손으로 좀 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필수 18번 보세요. 비율이 문자로 써있긴 하지만 그냥 꾹 참고 쓰면 된다 했어. 내분점이니까 일단 좌표 펼쳐놓고 분수 형태로 먼저 쓰고 분모에 들어갈 거는 비율 두 개를 더한다 했어요. 혹시 느껴져? 그래서 이렇게 써있는 거야. 더하면 2니까. 너네를 굉장히 배려한 거예요. 굉장히. 자,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t를 곱할 때 x값 곱할 거니까 6 곱하기 t. a랑 얘 곱할 때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 a랑 얘 곱할 때 x값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에 1 빼기 t라고 써있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b랑 t 곱할 때 y값 마이너스 3t. a랑 얘 갖다 곱할 때 5 곱할 거니까 5에 1 빼기 t. 맞아요? 그럼 정리해보면 결국 x좌표는 여기가 플러스 8t 마이너스 2라고 써있는 거고 얘는 x좌표가 마이너스 8t 더하기 5라고 써있는 거 맞나? 그치? 그런데 이렇게 애매하게 써있는 좌표가 1,3면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t의 범위가 나온다. 4분의 1부터 8분의 5 사이에 있다. 나오시겠죠? 그래서 애들이 가끔 그래. 이 공식도 무섭게 생겼는데 미지수가 있는 걸 도대체 어떻게 푸냐면서 애들이 아예 손도 안 대더라고. 근데 손 대면 풀 수 있잖아. 맞지? 자, 넘어오시고요. 아, 진짜 어려운 거 나왔네. 필수 19번. 지금 좀 힘든 거 아는데 요거 하나 하고 쉴 테니까 좀 집중 좀 해보실래요? 필수 19번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 월급 걸고 얘기할게. 이거 시험에 안 나온 학교 없어. 벌고 얼마나 벌면 말할 순 없지. 너가 이기고 받아가. 대신 시험에 나오면 네가 저만큼 줘야 돼.
아니 농담이고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안 나오는 데가 없다고. 아 그래서 집중하라는 얘기인데 잘 봐봐요. 일단 자 봐봐요. 자 A랑 B 좌표 있죠? A랑 B 좌표 있죠? 근데 거기에 써 있는 게 A, B의 연장선 위에 점 C래. 어떤 선분의 연장선이라는 거를 두 글자로 그냥 직선이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A, B가 있는데 선분을 그린 다음에 그 선분을 연장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는 직선이지. 그러니까 이런 직선 A, B 위에 어떤 점 C를 찍겠대, 됐지? 자, 그러니까 여기 먼저 써. 점 C는 직선 A, B 위에 점이야. 됐죠? 그런데 뭐를 만족하냐면 A, B의 길이를 2배 한 거랑 BC의 길이를 3배 한 거랑 같게끔 하도록 하는 C가 뭐게? 라고 물어봤다. 됐지? 얘들아 혹시 이거 이해되니? 2x가 3y랑 같다는 거를 보고 되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절여진 친구들은 y는 3분의 2x군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머리가 말랑말랑한 초딩들은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요. 내양 외양 고분. 아, 원래 진짜 이거야. 원래 이거의 의미는 이거였어. 이거를 먼저 만나고 니네가 내양 외양 곱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나서 맨날 뭐 이거 나누면서 뭐 1차 함수 풀고 뭐 그런 거에 뭔가 지금 뇌가 절여진 거야. 원래 수학적 기호의 의미는 엿뜻은 이거였어. xy의 비율이 3대 2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내가 뭘 주장하고 싶을까? 얘를 뭐라고 보셔야겠어요? 두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라고 보셔야 돼요. 맞아요? 자, AB라는 선분의 길이와 BC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가 있는데 걔네 사이의 비율이 얼마였길래 이렇게 식이 나왔을까? 몇 대 몇이야? 내양 외양 따지면서 하면 되는 거지. 3대 2지. 2대 3 아니지. 그러면 이거는 봐봐. 문제 속에 분명히 A랑 B의 좌표가 있어. A가 1,1이고 B가 4,7이래. 그러니까 뭐 기왕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려볼게. 여기 1,1 있고 4,7 있다고 쳐봐. 됐지?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직선이 있대요. 근데 그 직선에 A, B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제 C는 몰라. C는 도대체가 여긴지 모르겠어. 맞지? 근데 C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A, B까지의 길이와 BC까지의 길이가 무조건 3대 2의 비율이 있어야 돼. 됐지? 자, 그럼 생각해볼게. 첫 번째. 이렇게 색이 있다고 봐, 직선이. C의 위치가 있을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A보다 아래쪽에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둘 사이에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B보다 위에 있을 수 있지. 일단 그림상 그럴 거 아니야. 맞지? 아까처럼 해보자고. 만약에 여기에 C가 있다고 한번 해봐. 그럼 여기 가운데 C가 있다고 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다고 한번 해봐. 그럼 만약에 맨 첫 번째 상태였으면 A, B 대 BC가 3대 2니까 여기가 3인데 여기가 2가 되는 희대의 개소리가 나오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이게 뭔 뜻이겠어? C는 절대로 A보다 왼쪽에 있을 수가 없다. 인정? 그럼 만약에 여기 있으면 A, B가 3인데 B, C가 2니까 여기가 2다. 뭐 이건 가능하지 않아? 여기쯤 이제 1이면 되는 거지. 그림은 틀렸지만. 그럼 이러면 A, B는 3인데 B, C가 2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됐어? 자, 그림 그렸지? 이제 이거를 글자로 번역만 하면 돼. 잘 들어요? 우리는 분명 외분점이라는 걸 안 배웠어요. 내분밖에 안 배웠어요. 어떤 선분 안에 어떤 점이 들어와서 몇 대면 쪼개고 있는 것밖에 안 배웠어. 그럼 얘기해봐. 이 그림은 어떤 선분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무슨 점이야? 라고 대답해야 돼. 내분, 그 비율이 쪼개지는 선분이 A, B지.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쪼개지는 거죠.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바로 C인 거지. 그게 지금 요 상태인 거잖아. 맞아? 그럼 얘는 뭐겠어? 그래, 이 전체 선분 AC가 B에 의해서 3대 2로 쪼개지고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은
선분 AC를 3대 2로 쪼개주는 내분점의 좌표가 바로 B였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근데 대체로 너네가 조금 기본기가 있으니까 뭐 집중도 하면서 이거 보고 다 대답을 하는 거지. 애들 사실 좀 기본기 약한 친구들 여기서 이거부터 이해 못해. 그럼 이제 이거 산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이거 그림 그리는 것도 힘들고 막 그냥 계속 힘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스텝이 되게 많아. 첫 번째, 문제 만났을 때 몇 곱하기 몇은 몇 곱하기 몇이라고 써있는 표현을 무조건 비율로 바꿔놓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그 비율 표현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좌표가 A, B고 모르는 게 C니까 그 모르는 점 C의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눈다. 됐지? 그리고 나서 가능한 상태가 있으면 그걸 마지막에 한글로 번역한다. 맞아? 그럼 이거는 그냥 A 좌표 알고 B 좌표 아니까 공식 써버리면 C가 나오시겠죠. 근데 얘는 생각해봐. 내가 도리어 B를 알고 A를 아는 거지. 나 지금 C 모르거든. 그러면 그냥 C를 A, B라고 써. 그리고 그냥 공식에 집어넣어. 아까 우리 했잖아. 내분점 할 때 여기 미지수 이거 했잖아. 그러니까 3 플러스 2분의 여기 C랑 3 곱할 거니까 3의 2. 그리고 이제 2랑 A 곱할 거니까 나 뭐라고 쓰고, 그렇게 한 게 B의 X값이다라고 해버리면 A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필수 연습 바로 아래 거 36번만 풀고 그 주제 끝나니까. 안 나와요? 꼭 당도 하나 하면은 얘들아 지금 이거 할 때 너네 공통수학 원이 당장 내신 대비잖아. 다음 학기. 이건 다다음 학기를 위한 거고 미래를 위한 투자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내가 숙제를 막 엄청 프린트를 막 더 주고 그러고 싶진 않아.
그냥 눈앞에 있는 거나 열심히 잘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자체에 들어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내가 풀어주는 문제가 몇 개 있잖아. 내가 풀어줬어도 꼭 자기 손으로 다시 푸세요.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자, 보세요. 3AC가 4BC랑 같다는 걸 가지고 먼저 비율 표현으로 바꿔. 그러면 이거는 AC 대 BC의 비율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리고 그것은 3대 4가 아니고 4대 3이라고 쓰실 거고. 맞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A, B의 선분을 그릴 건데, 자, 얘를 보면 문제에 1,1, 4,7 있으니까 내가 대충 이해시키려고 그려준 거긴 한데 사실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돌리면 똑같은 거고 내가 이해할 때 몇 대 몇인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갖다 그릴게. 아무렇게나. 됐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점에 A, B가 있으니까 그냥 A, B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알고 있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모르는 점 C가 있을 수 있는 것은 A보다 왼쪽, 둘이 가운데, 아니면 B보다 오른쪽. 그러니까 만약에 C가 여기 있는 상태랑 가운데 쪽에 있는 상태랑 오른쪽에 있는 걸로 그냥 대충 찍자고. 그럼 이 상태로 AC 대 BC가 4대 3이 나온지 보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상태였으면 여기가 4칸이었을 때 여기가 3칸이면 되는 거니까 뭐 그림이 아니 이게 아니고 BC구나. AC 대 BC. 그럼 여기가 4칸일 때 여기가 3칸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림이 말이 안 되는 거 맞지? 얘는 여기가 4칸일 때 여기가 3칸인 거니까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여기가 4칸이면서 얘가 3칸이면 되니까 그럴 수 있지. 따라서 비어있는 길이를 다 써보면 여기는 얘가 이렇게 1일 거니까. 자, 따라서 두 번째 상태는 선분 AB가 점 C에 의해서 4대 3으로 내분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내분점 C. 두 번째 마지막 상태는 선분 AC가 원래 있었는데 그 AC라는 선분이 B에 의해 쪼개지고 있다. 그래서 AC라는 선분을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B였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고. 맞지? 그 다음부터 계산하시는 거고. 맞아요? 두 개요 그러면? 무조건 아니고 답이 두 개지 보통은. 대개 답은 두 개야. 근데 위에서 이게 뭐냐 예제 19번에서 답이 하나에 자, 여기 봐봐. 그게 매년마다 나오는 논쟁거리거든. 일단 이 책의 주장은 뭐냐면 선분 AB의 연장선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게 AB란 선분이 이렇게 있을 때 연장선 위에 있다 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에만 있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 책의 주장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이거는 선분 위에 있는 거지 연장선이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들으면 타당하죠. 근데 이건 수학적으로 참 얘기거리가 많아.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채점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됐어? 그럼 어떻게 공부해? 그냥 둘 다 공부하고 나중에 2학기 돼서 학교 수업 들을 때 채점은 너네 학교 선생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책 쓴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 수학적으로 표현거리가 인정거리가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으면 그거 갖고 이제 누구는 이렇게 채점하고 누구는 이렇게 채점할 건데 너희 선생이 어떤 타입일지 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무조건 처음에 따지고 들어야 돼. 만약에 이런 문제처럼 이런 표현이 있으면 답을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아니면 여기 있는 것만 쓰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나는 일단 두 개 다 말해주는 편이고. 알아들었죠?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쳤다 할게요. 내용 한 2개쯤 하면 끝나.